안녕하세요. 그턱이 알고 싶다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양악수술을 해서 턱관절을 치료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악수술은 턱관절을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면 양악수술과 턱관절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 건 틀린 거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물론 양악수술과 턱관절이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양악수술은 턱관절을 치료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양악수술과 턱관절의 진짜 관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턱관절 질환의 특성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악수술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먼저 턱관절 질환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국내 성인들 사이에 매우 일반적인 질환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이 이제 주걱턱, 무턱, 안면비대칭 등의 턱 변형을 가진 분들에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해요. 따라서 턱 변형이 턱관절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턱 변형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턱 관절 질환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반대로 턱 변형이 없는 분들도 턱 관절 질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의 원인에는 턱 변형 이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턱관절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요소는 턱의 형태에 따른 물리적 요소 외에도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습관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의 형태가 턱관절 질환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다른 요인들이 지속되는 한 턱의 형태가 치료가 되어도 질환 자체가 치료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 형태적 원인만 양악수술로 해결하면 턱관절 질환이 해소가 될 거라는 논리 자체가 치료 방법으로서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턱관절 질환 유발 요인인 이 약물기 습관과 안면 비대칭이 함께 있는 분을 양악수술을 해서 얼굴을 대칭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 약물기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턱관절 질환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정말 다른 어떤 요인들도 없고 오직 턱 모양 때문에만 턱이 아픈 것 같은 경우에는 양악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도 양악수술을 받으면서 턱관절 치료를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양악수술의 특성 때문인데요. 우선 제가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 보면은 양악수술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 부위는 위턱과 아래턱에서 치아가 포함된 뼈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때 턱관절은 어디 있나요? 턱관절은 양악수술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 부위가 아닌 뒤쪽 부위에 달려있죠. 그래서 양악수술에는 치아가 포함된 뼈 부분과 턱관절이 포함된 뼈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되어 움직이게 되고, 외모와 씹는 기능이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바로 이 치아가 포함된 뼈 부분에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포함된 뼈 부분은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바꾸고 싶은 부위가 아닌 것이죠. 사실 턱관절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양악수술을 할 때는 입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턱관절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수술 전 과정에서 턱관절의 위치는 여러 단서를 토대로 추정을 할 뿐이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수술 중에는 최대한 원래 위치에 가깝게 두려고만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 수술 계획, 환자의 이전 상태 등도 턱관절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악수술의 특성상 턱관절에 있어서는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하고요. 수술 실력과도 무관합니다. 이게 바로 양악수술과 턱관절의 진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턱관절 뼈는 약간 회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약간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 높이가 약간 변화하거나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건 모두 수술 후에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수술 중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턱관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 완벽하게 턱관절을 다루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는 것뿐이겠죠. 만약 턱관절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입을 크게 벌릴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게 되거나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 입이 좀 덜 벌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서 생활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수술 상황에서 턱관절 불확실성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결과 실제로는 턱관절 부작용은 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저의 경우에도 다행히 아직까지 수술 후에 턱관절 때문에 큰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에게 턱관절이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고 싶은 부위인 거고 결국 양악수술은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턱 모양 때문에 턱관절 질환이 발생한 것이 맞고 턱 모양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양악수술을 받기 전이든 혹은 받은 다음이든 간에 턱관절이 아프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턱관절은 보통 턱뼈 전체에서도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를 할 상황은 가만히 있을 때나 아니면 입을 크게 벌릴 때, 씹을 때 등의 상황에서 편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볼근육, 턱관절 자체에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입이 좀 덜 벌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관절 소리만 나는 것은 치료할 상황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관절에서 소리가 나서 치료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소리만 나는 것은 병적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평소에 턱관절 주의사항을 지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치과의 세부과 중에 구강내과라는 곳이 있는데요. 구강내과는 치과 대학병원에도 있고 요즘은 일반 치과들 중에도 진료를 하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 구강내과에서는 주로 이제 비수술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물리치료, 장치치료, 약물치료 등을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턱관절 질환은 만성화된 경우에 있어서는 완벽한 치료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증상 완화 혹은 이제 악화 방지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구강내과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구강아감면외과에 가서 이제 관절에 주사를 놓게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턱관절을 직접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양악수술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양악수술의 목적은 턱을 바르게 하고 치아를 잘 물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턱 관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도 기대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문의를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도치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